한 청원 경찰 이 씨가 야간 경비를 돌고 있었거든.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한참 걸어가던 중에 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 새벽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아니 여긴 오픈 전이고 그리고 이 새벽 시간인데 뭐 누가 엘리베이터를 쓰지? 그래서 빠르게 얼굴을 봤지? 근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아. 그 여자 얼굴에 눈이 검은 눈동자만 있더라고. 그리고 그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내려보고 있는 거야, 쭉. 수입 미스터리 동아리에 온 거 너무 환영해. 불러줘서 초대해줘서 고마워. 무섭지만 귀신집 같아. 귀신집 같지? 흑인들이 원래 이런 무서운 데 안 좋아해. 오, 진짜?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항상 살아남지. 우리 위험한 거 항상 피해. 우리 일단 각자 소개부터 해볼까? 좋아. 나는 한국 생활 30년 차. 내수용 핀란드인 레오라고 해. 반가워. 반가워. 나는 대한민국 공포 컨텐츠의 최강자 비바지스카라고 해. 반가워. 나는 미국에서 온 한국어랑 운동에 미친 제입니다. 무서운 이야기, 귀신 이야기는 중국이 빠질 수 없죠? 중국에서 온 세마이님의 슈이라고 해. 한국, 미국, 중국. 맞아. 완전 공포의 왕준 왕전이나 다름이 없네. 정말로 너무 기대돼. 각자 얘기를 꺼내기 전에 무서운 뭐 경험이나 소름 끼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 오늘 이 장소 찾아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가 영등포잖아. 90년대 이 영등포에 만두 가게가 하나 있었어. 그게 되게 잘 됐거든. 정말 오전에 문을 열면 오후 되면 그 만두가 다 팔릴 정도로 대박 맛집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만두를 사가서 먹었는데 그 만두에서 씹다가 이렇게 뭐가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사람 손톱이었어. 그래서 아니 왜 사람 손톱이 나오지? 좀 꺼림직했는데 그날 이후 자꾸 만두에서 무언가 꺼림직한 것들이 발견됐대. 결국에 이 만두집 지하실을 들이닥쳤는데 경찰이 거기서 이 일대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등포 만두괴담이라고 알려져 있어. 영등포 만두괴담? 근데 이게 90년대 일인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왜 이걸 되게 많이 믿었냐면 1994년에 지존파의 범죄자들이 검거가 됐어. 아, 지존파. 그런데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한 거야. 이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막 인육에 대한 공포가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영등포 만두 괴담에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었어. 오, 처음 들어본다. 나는 그 정도 아닌데 나도 무서운 이야기 있어. 뭔데? 사실 이거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나 갑자기 가위 누른 거야. 근데 원래 나 가위 눌릴 때 막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진 않고 그냥 calm down. 난 약간 이렇게 하거든. 아, 릴렉스. 릴렉스.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모르는 사람의 손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 손에다가 막 엄청 예쁜 네일 있었어. 막 길고 막 약간 그 정도 약간 진짜. 근데 핑크였어. 핑크색. 오 마이 갓. 근데 갑자기 뒤에서 베이비 이렇게 날 부르는 거야.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다. 아 진짜 그날 하루 종일 그냥 기분이 이상했어. 나도 하나 있어. 내가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한 커플이 있었어. 그래서 결혼 계획하다가 남자분이 갑자기 후회했어. 너무 속상해서 그 여자분이 그 빌딩에서 뛰어 내려갔어. 이렇게 죽었어. 중국에서 사람 죽을 때 이제 7일째 다시 오는 거야, 영혼이. 그날에 왔어. 남자분이 그 침대에서 누워 있었다가 그 밖에서 뚱뚱뚱 이런 소리 있는 거예요. 맞구나. 너무 무서워서 침대 위 말고 아래로 갔어. 근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 그래서 이렇게 밖에 보다가 여자분이 머리가 이렇게 꺾어서 보고 있어. 그 여자분이 내려 뛰어갈 때 머리가 먼저 바다에. 그래서 뚱뚱뚱 소리는 발소리 아니고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 맞아. 아, 들어오려고 할 때 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부딪히는 소리였구나. 오 마이 갓. 아 상상돼.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포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앉은 의자가 뭐야? 이거 진실의 의자잖아. 맞아. 이 의자에 앉으면은 진짜 뭐가 되는 게 있어. 뭔지 알아?
맥주. 아, 그렇지. go. 자, 클라우드 크러쉬가 칼로리는 낮추면서 맛은 더 올라가지고 칼로리 33% down. 딱인데? 나 운동하잖아. 관리 때문에 못 마시는데 이제부터 이거 크라우드 크러쉬만 마시면 되겠네. 아 맞아. 그리고 오늘의 메뉴는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야? 고깃집이잖아. 와우. 삼겹살로 준비했어.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Ooh, that's a nice sound. 소리 좋은데? Oh, this is actually good. 가볍다. 진짜 zero sugar야 이거? 약간 그런 풍부한 국물? 맛이 되게 깊다는 뜻인 진짜 것 같아. 깊어. 클라우드 크러쉬는 국내 최초로 귀리 그래서 여기 oats. 오트 몰트라고 써 있어. 그리고 사실 이게 캔맥주인데 생맥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아서 훨씬 더 신선함이 살아 있어. 그래서 생맥주 같은 맛이 났구나. 그런 거 같아. 맥주도 이제 한잔 했으니까 공포 얘기 좀 해볼까? 내가 먼저 해볼게. 아, 제시가부터 오케이 알겠어.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한 장소에 대한 거야. 다들 한국에 올 때 반드시 여길 거쳐야 돼. 어디지? 공항. 그래 맞아. 인천공항이야. 인천공항은 2001년 3월 29일에 문을 열었거든. 근데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오픈을 준비하던 당시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많았대. 너네가 그렇게 익숙했던 인천공항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 안 되는데. 남 이거 가야 되는데. 여행 유튜버라서. 가야 되지. 자, 새벽 2시쯤이었어. 한 청원 경찰 이 씨가 야간 경비를 돌고 있었거든. 근데 이 씨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이 공항에서 자기가 일한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이 컸어. 그날 새벽에도 고요한 이 인천공항 여기저기를 돌면서 경비를 보고 있었는데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한참 걸어가던 중에 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갑자기 뭔가 하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소리더라고. 근데 혹시 공항에서 기억나? 공항 중간중간에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 2층까지 연결돼 있는 거? 있지. 있지. 근데 그 새벽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아니 여긴 오픈 전이고 그리고 이 새벽 시간인데 뭐 누가 엘리베이터를 쓰지? 직원인가?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딱 돌려서 엘리베이터 유리창을 보는데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에 정말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거야. 왜 그 여자가 서 있지? 근데 그럴 새도 없이 엘리베이터는 쭉 올라가잖아. 그래서 빠르게 얼굴을 봤지? 근데 그 자리 얼어붙고 말아. 왜냐면 그 여자 얼굴에 눈이 검은 눈동자만 있더라고. 그리고 그 검은 눈동자를 가지고 내려보고 있는 거야, 쭉 그 여자. 너무 순식간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 내가 본 게 뭐지? 뭐 너무 이상하잖아. 그리고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게 귀신인가?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 인천공항과 관련된 괴담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해. 자, 시간은 2011년대야. 이 김 씨라는 사람인데 인천공항에 있는 경찰대에서 군 생활을 한 거야. 너네도 알다시피 인천공항은 좀 멀잖아. 그 서울에서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고 또 그거 갈 때 이렇게 긴 다리를 건넜던 거 기억해? 있지. 그치? 맞아. 왜냐면 공항은 영종도라는 섬에 있기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 문제가 있어. 만약에 공항에서 갑자기 아픈 사람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섬을 빠져나와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멀리 가야 되는 거야. 물론 그 터미널 지하에 가면 응급센터가 있긴 해. 그런데 여기서는 오직 응급처치만 가능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경을 헤매는 그런 위급한 환자가 발생해서 그들이 결국 공항에서 죽는 일들이 발생한대. 안타깝지. 진짜? 진짜로.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지하 1층에 있는 응급실, 응급센터 주변에서는 종종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들리기도 해. 자, 그런데 그 김 씨가 입대한 지 한 반년 정도 지났을 텐데 이 김 씨가 주로 밤에 근무를 하는데 자기 쪽 사무실은 밤에 화장실이 닫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지하로 터미널로 돌아가서 그 동쪽에 있는 화장실을 썼어. 근데 그 동쪽 화장실의 바로 옆은 의료센터였고. 아이고야. 그런데 어느 날 고참이 말해. 야, 너 밤에는 저 화장실 쓰지 마. 어? 왜 그러지? 왜 나 동편 화장실 쓰면 안 돼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귀신. 그때부터 다른 선배들이 그 화장실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알려주기 시작해. 공항 경찰로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잖아. 그래서 경력이 좀 쌓이면 그 화장실에 밤에 가서 종종 쪽잠을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경찰들 무전기 가지고 다니는 거 알지? 아, 여기입니다, 어디입니다, 이렇게 무전기. 그 무전기가 화장실에선 터지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공항 경찰들 보통 2명씩 다니는 거 알지? 그럼 이 중에 한 명은 선배고 한 명은 후배잖아. 그럼 선배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야, 너 망 봐라 하고 이렇게 화장실에 자. 그러면 밖에서 이제 후배가 무전기를 들고 서 있는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날도 선배 A가 화장실에 들어가게 돼. 그래가지고 아우 피곤해 이러면서 이제 잠을 잠깐 자게 되거든. 그런데 누군가 밖에서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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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이게 너무 선명해. 그리고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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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씨가 있는 칸 앞에서 멈춘 거야. 와우. 그러니까 A씨는 나 걸렸나 보다. 나 여기서 누가 자는 거 다 걸렸나 보다. 이제 막 심장이 쪼그라들었어. 근데 더 이상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때 A씨가 꾀를 내. 그냥 화장실 본처 물을 슉 내리고 막 바지 추스리고 화장실 보고 나가는 것처럼 문을 탁 열고 나갔거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얼른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그 후배한테 물었지. 야, 누가 들어왔냐? 그랬더니 후배가 아니요, 아무도 안 들어왔는데요? 이랬던 거야. 근데 이게 한 번이면 착각일 수 있어. 근데 이게 비슷한 일이 계속되는 거야. 예를 들어 다른 대원도 어느 날 새벽 이 사람은 진짜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또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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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이게 거의 문짝이 흔들릴 정도로 막 누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거야. 좀 짜증나잖아,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다시 문이 흔들렸어. 짜증이 나서 옷을 추스리고 문을 탁 여는데 또다시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문제는 다른 칸들을 봤다? 근데 다른 칸들은 다 비어서 문이 훤히 열려져 있어. 그런데 마지막 괴담은 더 충격적이야. 박 씨가 후임과 함께 야간 근무 중이었어. 근데 슬슬 졸린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화장실에 가서 좀 잠 좀 자자. 하기로 해. 근데 이제 이때 어떤 대화를 하게 되냐면 야, 너 밖에서 망 좀 봐라. 알겠습니다. 내가 딱 30분만 자고 나온다. 알겠지, 알겠지? 근데 이때 이 가려고 했던 화장실이 바로 동쪽 화장실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후배가 뭐라고 하겠어. 여기 동쪽인데. 귀신. 예, 그래서 야, 지금 30분만 잘 건데, 그럼 너도 나랑 같이 들어가자. 아니. 근데 나도 그 생각해서 같이 노력하면 안 되나? 약간. 사실 귀신이 혼자 있을 때 무섭지 둘이 있으면 별로 안 무섭잖아. 덤벼봐라. 약간 이런 딱 느낌이지. 30분이잖아. 같이 가자. 아니 그러면 귀신이 2명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같이 가. 그래가지고 각각 화장실 한 칸 한 칸에 들어간 거서 잠을 청한 거지. 어떻게 잠을 자는 줄 알아? 변기에 앉아서 그 헤드에 이렇게 자는 거야. 쪼그리고. 근데 너무 안타깝지, 그 모습은. 피곤한데. 그래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 잠을 한참 자다가 가위에 눌리게 돼. 귓가에 사람 소리가 들리더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게 되게 굵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랄까? 뭐지? 뭐지? 그치. 박 씨가 몸이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막 식은땀을 흘리는 거야. 그러다가 겨우 깨어났는데 옆칸에 후임이 있잖아. 그래서 야야 그랬더니 바로 대답을 하더라고.
아, 내가 잠깐 가위 눌렸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다시 잠을 청하게 돼. 그런데 또 다시 귓가에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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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무서워요. 아니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자꾸 그게 막 귀에 들리니까. 그러면서 아 맞아, 여기 동쪽 화장실 내가 여길 왜 왔지? 막 너무 후회가 됐어. 그래서 이 가위에서 깨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막 후임의 이름을 부르거든? 야, 너 우리 일로. 하고 나는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동. 이게 후임이 왔는지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허리를 잡고 싹 끌어내는 거야. 분명 그 힘이 느껴졌어.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난 거야. 근데 지금까지의 일이 너무 선명히 기억에 남아. 그래서 이 사람이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어. 그럼 또 누가 있어 거기 밖에? 후임 있지. 근데 왜 있어? 아까 같이 들어갔는데. 야, 너 언제 났어? 에? 아니 아까 칸에 들어가자마자 나가라고. 저 화나신 줄 알고 바로 나왔는데?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이 두 사람은 그날 그 일을 겪었는데 더 이상 그게 무엇이었는지 대화하지 않았대. 그리고 그날 이후 박 씨도 후임도 절대 그 동쪽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 아무래도 너네들도 이제 인천공항 갈 때마다 이 괴담이 떠오를 것 같은데 여기서 용기 있는 사람이 그 화장실 꼭 한번 가보기로 하자. 레오 어때? 난 화장실 절대 안 갈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지하 1층에 있는 거지. 지하 1층. 동쪽에. 동쪽이래. 그러면은 지하 1층만 안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마워. 맞아요. 아,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는 제이가 준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알겠어. 내가 준비한 이야기 좀 알려줄게. 1951년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플로리다 주에서. 와, 좋다, 좋다. 미국 펜치 카펜터는 자신의 아파트를 메리 하디 리저에게 세를 주고 있었어. 아, 이분이 메리 하딜이죠. 맞아. 어느 날 카펜터는 우편물을 전해주러 리저의 집에 들렸어. 똑똑똑. 아무도 없나? 똑똑똑. 리저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왜 아무 기척이 없는 거지?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열려고 했다. 근데 뜨거! 너무 뜨거운 거야. 문고리가. 문 손잡이가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었대. 카펜터는 아무래도 집 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경찰 신고를 했어. 경찰들과 함께 문 열었지. 카펜터와 경찰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 왜지? 왜? 뜨거우면 약간 불 나는 건가? 리저의 집 안에 불이 났던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알아? 불이 난 자리 말고는 깨끗했어. 그러니까 주변 가구는 하나도 타지 않았고 불길이 번진 곳도 없이 멀쩡했대. 그럼 어디서 불이 난 거야? 정말 그렇네. 여기만 빼고는 다 깔끔하네 집이. 근데 카펜터가 소름 돋긴 놀란 건 단순히 불이 나서가 아니야. 리저가 불에 타서 제 더미로 발견됐기 때문이야. 아까 그 리저가? 아니, 집에 불난 흔적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타주고? 불이 나면 불길이 금방 주변에 번지잖아. 근데 리저가 앉아 있었던 안락 의자만 잿더미로 되어 있었대. 봐봐. 오 마이 갓. 미쳤지? 잿더미들 사이에서 쪼그라든 두개골, 척추뼈, 그리고 검은 슬리퍼를 신은 왼쪽 발만 발견됐어. 특히 두개골은 컵 크기로 줄어들어 있었대. 아예 그냥 시신이 아니라 없어진 거잖아. 맞아. 단순히 화상도 아니고 그냥 이 몸을 다 태웠다는 건 그만큼 엄청 뜨거운 열이 있었다는 소린데? 맞아.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려면 약 800도 정도 온도를 몇 시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 고온이면 스컬 깨지거나 폭발하는 게 정상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리저의 몸은 거의 재가 됐는데 두개골 컵 크기로 줄어들어 있었던 거. 야, 소름 끼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얼마나 미스터리했으면 작은 마을 경찰이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미스터리한 사건이라고 했을 정도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스터리한 화재로 사망한 리저에 대해 제 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완전히 다 타고 쟤만 남았으니까. 근데 진짜 미스터리하긴 하다. 이렇게 사진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근데 애초에 그 불은 어디서 온 거냐고. 약간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 거지. 사실 리저의 죽음에 대해서 뭐 누군가가 리저를 살해하고 화장한 뒤에 유해를 아파트로 가져왔다는 추측도 있고, 창문 밖에서 불덩이가 들어와 리저를 덮쳤다는 걸 직접 봤다는 제도도 있었어. 가장 유력한 추측은 바로 리저가 인체 자연 발화로 사망했다는 거야. 오, 인체 자연 발화. 인체 자연 발화가 뭐죠? 말 그대로 인체, 몸, 자연적으로 발화, 불태워졌다. 뭐 과학적으로 가능한 게 아닌데?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 아니지만 증거 있잖아. 바로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경찰들은 리저의 죽음에 대해 심지역화라고 발표했어. 리저가 수면제를 먹고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었어. 그 과정에서 잠옷이 불이 붙었고 몸이 체지방 타면서 불이 계속 이어지는 거였지. 근데 이거 추측이 불과해. 리저가 죽기 몇 시간 전 아들이 리저를 찾아왔대. 그때 리저는 잠들기 전에 수면제를 2알을 복용한 후 담배를 피울 계획이라고 말했대. 그러니까 아들의 증언을 근거로 원인을 추측한 거지. 그럼 리지가 수면제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는 진짜 어렵다. 그치. 나는 알아. Black magic. This is black magic. 흑마술이야. 맞아. 근데 왠지 미국인이니까 흑마술일 것 같기도 하네. It's black magic, man. 요. 야, 아니 Yo. 어떻게 뭐 불 관련된 뭐 괴담이나 이런 거 아는 사람 있어? 내 친구가 이제 자취를 하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며칠 후에 한 새벽 2시인가? 갑자기 삐삐삐삐 그 인덕션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 나지. 근데 인덕션에서 왜 소리가 언제 나는 줄 알아? 이게 불이 너무 가열됐을 때. 아, 너무 뜨거울 때. 너무 뜨거울 때.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나가봤대. 근데 여기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 왜냐면 내 친구는 이미 전기 코드를 뽑아놨거든. Oh my god. 전기 코드를 뽑아놓은 상태였어. 그런데도 또 삐삐 하는 거야. 거기 뭐 살아? 집 버려. 집 버려. 집 버린다. 야,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슈이가 준비한 중국 이야기 들어볼까? Yeah, let's go. 너무 기대돼. 그 다들 밤에서 마차 타본 적이 있나? 예전에. 만약에 그 마차가 갑자기 운동한 곳으로 향한다면 어떨 것 같아? 아저씨! 여기 아니잖아요! 나 그럴 것 같아. 난 바로 내려. 그러니까. 내려야지. 장우에는 베이징 샹샹으로 가는 375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 버스는 그날은 마차였지. 정류장에서 할머니 그리고 한 커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 할머니가 먼저 장우에게 말 걸었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버스가 왔어. 그 버스는 운전사 그리고 안내양이 있었어. 그렇게 버스 탔잖아. 버스가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지.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 흔들고 그래서 버스를 세웠어. 세웠는데 3명 남자가 올라탔어.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청나라의 의상 입는 거야. 옷을? 옷을 바로 이런. 약간 전통 의상 같은 거? 네. 아니면 중국의 저승사자 그런 건 아니지? 근데 하필 또 막차에 이런 옷을 입은 분들이 탄다? 그럼 좀 약간 기분이 좀 소름 돋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2명이 1명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올라왔어. 아, 진짜? 2명이 중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부축해서? 맞아. 이렇게 타는데 다들 너무 이상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쳐다봤잖아. 안내양이 이 근처에 무슨 영화 촬영하신 배우나 봐요. 그래서 계속 달려갔지. 그 버스가 얼마 뒤 커플이가 버스를 내려갔어.
그 버스가 다시 운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그 할머니가 그 장우에 이렇게 잡아서 이 도도노마 집값 내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장우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안 했잖아. 가만히 있었지. 할머니도 기사님한테 기사님 여기 도둑이 있어서 우리 경찰서 가야 되니까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내려갔지 2명이. 근데 장우회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차가 마차였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 도둑?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장우회한테 속삭였어 이렇게. 뭐 무슨 뜻이야? 한국어는 내가 아까 너의 목숨을 구했어. 이런 뜻이었어. 왜? 무슨 말이지? 이게 갑자기 황당스럽잖아. 할머니가 아까 다 놈들 사람 아니야. 바람에 올 때 옷이 들렸는데 다리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안엔 다리가 없는 거야. 맞아. 장우회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렸어. 근데 더 이상한 게 그 다음 날이었어. 왜? 그 다음 날에 그 375번 버스가 갑자기 사라졌어. 사라졌어. 그냥 그런다가 이틀 후 원래 있어야 되는 곳에서 100km 이외 한 곳에 그 버스가 발견했어. 갑자기 100km나 떨어진 곳에서? 맞아. 그러니까 어제 막차가 거기까지 간 거네. 맞아. 그리고 그 차에 시신 세구에 있었더라. 그 운전사, 안내양, 그리고 그 생활 모르는 남자 한 명 시신이 있어. 그 부추하고 올라갔잖아. 원래 그 중간에 그 사람 이미 죽었어. 너무 이상한 거 뭔지 알아? 그 시신의 상태는 예전에 죽었던 그런 상태였어. 다 썩었어. 근데 이틀밖에 안 지났잖아. 맞아. 이틀 만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또 이상한 건 게 그 연료가 있잖아, 차에. 연료. 경찰이 연료 탱크를 열렸을 때 기름 대신 붉은 액체가 가득 차 있었다는 거야. 와. 붉은 액체. 연료가 아니라? 맞아. 그리고 약간 근처에 CCTV 있잖아. 근데 찍히 못했어. 못 찍혔어. 버스가. 카메라에 안 보이는 거네.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순간 이동?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청나라 옷 입은 사람이 약간 저승사자 같은 그런 느낌. 그러네. 맞아. 약간 이런 느낌. 다들 마차 탈 때 조심해. 약간 어디 가는지 몰라서. 그러니까.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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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막차를 나 혼자 타고 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더 타. 걸어오는데 내 옆자리에 앉아. 내 옆자리에 앉았다고? 다른 빈자리 다 있는데 다 있는데. 너무 불편해. Hell no. 근데 만약에 이상형이야. Hell no. 근데 만약에 이상형이야. 와. 이상형이야. 아니야, 내 생명이 더 중요해. 내 생명이 더 중요해. 야, 역시 공포 강국들이 배틀을 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네. 너무 재밌었다. 맞아. 난 못 잘 것 같지? 오늘 못 잘 것 같아. 앞으로도 더 무서운 이야기로 만나자. 다음 초대장도 기대해줘. 다음에는 정말 더 모두를 오싹하게 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가져올게. 나도.